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의자 다 올린 거 맞죠? 예, 다 올린 거 맞고 오늘 굉장히 바빴습니다. 새벽 3시에 출근할 걸 그랬습니다. 예, 좀 늦게 출근했다는 소식까지. 그런 건 아니고 예. 바빴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우리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1년에 8번 열립니다. 미국하고 똑같죠. 9시부터 이제 열리는데 오전 10시나 이제 11시 정도 되면은 아마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역시 뭐 동결 예상이 되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이 기준금리 8연속 동결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채권 전문가들도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네, 일단 뭐 3.5% 연리 기준으로 기준금리는 이제 당연히 동결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요게 메시지가 하는 금통위원들 특히 이제 이창용 총재의 메시지가 매파적일 거냐 비둘기파적일 거냐. 요게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되더라도 이번에 잘 봐야 되는 게 매파적 동결일 것이냐 아니면 비둘기적 동결일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변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쪽 유력합니까? 보수적인 채권 시장 얘기들 조금 많이 들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PF라는 변수가 좀 있지만요. 아직까지는 매파적 동결,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하는 총재라든지 금통위원 중에서 아직 뭐 물가라든가 안심할 수 없다. 이런 매파적 발언들이 같이 나오면서 균형을 좀 잡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동결 그 자체보다는 발언들에 따라서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이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시장의 지수가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 왜냐하면 12월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2%로 나왔습니다. 이 물가 상승률 자체는 둔화하고 있지만 한은의 관리 목표에는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한은은 2%를 물가 관리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정학적 위기라고 하죠. 홍해, 파나마 운하 등에서 물류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이게 또 물가 부담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거 아직 모른다라는 시각들이 내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금리 동결하더라도 매파적 발언이 유력하지 않겠나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매파적 동결을 하더라도 매파적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어떤 시장의 분석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금리를 미국도 뭐 그렇습니다만 금리를 지나치게 빨리 낮출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이 그 페드 내에서 나왔었단 말이죠. 네. 그런 어떤 시장의 관측 이런 것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 금융투자협회에서 내놓은 자료 보면요. BMSI라는 것이 있습니다. 채권시장 심리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월, 그러니까 다음 달 채권시장 지표 어떻게 될 거냐. 금리 전망 BMSI 어떻게 되느냐. 90.0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높아지면 앞으로 이제 금리 내릴 것이다, 채권시장 좋아질 것이다고 보는 건데 90.0으로 나왔고 전월 대비 60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금리나 할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 불안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가 좀 되돌림 현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시장을 볼 때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시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가 조금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죠. 태양건설 워크아웃 이슈 때문에. 그게 어떤 통화정책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조금 이제 분리해서 말씀드려야겠는데 일각에서는 채권시장 말고 또 일각에서는 이 PF 불안 때문에 어쩌면 좀 비둘기적인 얘기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PF 관련해서 금감원장 같은, 그러니까 저희가 F4라고 불리는 이 금융 쪽의 이 4명의 이 사총사, 거두들 가운데 금감원장이 되게 목소리를 높였지만 하는 총재는 회자될 만한 발언 많이 안 하셨죠. 이 PF 위기가 금리 인하의 변수로 보여지는 것 자체를 좀 우려해서 말조심을 하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은에서도 어떤 얘기들 나왔냐면 물가와 금융 불안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물가 잡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PF 위기가 금융기관으로 전이가 된다라는 소식들이 더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한은에서는 현재까지는 동결 그리고 매파적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제 한은의 가장 큰 임무가 이제 물가 안정인데 네. 물가가 3.2% 작년 12월 기준으로 작년 7월에 2.3이었는데 다시 슬금슬금 올랐단 말이죠. 지금 이제 다시 조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둔화하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과일 가격, 뭐 딸기나 맞습니다. 사과나 농산물 귤, 가격 요즘 너무 좋습니다. 비쌉니다. 그거 좀 잡아야죠. 자,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특히 태형건설 워크아웃 얘기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채권단 협의회 오늘 오늘 이제 채권단 협의 열어서 워크아웃 결정을 하죠. 네. 워크아웃이 유력하다는 게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죠. 결국 그동안에 언론에서도 많은 비판들이 있었는데 태형그룹의 오너 일가가 백기투항을 좀 하면서 이런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TY홀딩스가 그동안에 기존의 4가지 자구안에서 없었던 내용들을 내놨기 때문이에요. SBS 미디어넷, DMC 미디어 지분 담보로 뭐 700억 넘는 규모 대출도 받고요. 이 경영권 결국 포기 수순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오너 일가가 보유한 TY홀딩스 지분, 지주사 보유한 SBS 지분 필요하면이라는 전제 붙었지만 다 내놓겠다라는 얘기들을 했어서 이런 부분들이 채권단의 마음을 돌렸다는 평가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태형건설은 채권단 많지만 75% 동의가 필요한데 가능할 것이다라는 게 현재 중론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있을 태형건설에 대한 채권단 협의회 은행들은 워크아웃을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이제 총선 전에 법정관리 들어가면 파장이 너무 크기도 하죠. 그 부분도. 워크아웃이 결정이 되면 이후에 살펴볼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워크아웃 돌입 기대감에 주가 많이 올랐었죠. 근데 그 산업, 기업의 입장으로 보면 워크아웃이 들어가게 된다고 해서 태형건설이 바로 위기 벗어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점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돈 들어오는 시점을 보셔야 되는데 당장 이 채권단 주도의 정밀 실사가 3개월 정도 아마 워크아웃 결정되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채권단은 그 기간 동안에는 태형건설에 돈 안 줄 겁니다. 실사가 끝난 다음에 돈 줄 겁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이 하도급 업체 뭐 부족 자금 같은 거는 태형건설이 자체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태양건설이 밝혔던 이 건설 부족 자금이 한 1조 3천억 원 규모가 됩니다. 이거 맞는지도 살펴봐야겠지만 태형그룹이 이제 자구안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 금액들이 조금 예상보다 줄어서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이 에코비트 같은 지분을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야 되는 게 있죠. 지분 파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급하게 팔아야죠 또. 급하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단 실사 과정에서 현재 또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우발 채무라는 거 저희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게 빚을 갚을 수 있고 뭐 빚이 아닌 줄 알았는데 빚이 되는 것들 이 시행사 부도나는 것들 많아지면은 조금 더 이 별도 협의를 거쳐서 채권단 자금 지원 받아야 되는데 이런 변수들 사실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이번이 끝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그동안 태형건설 관련주들, 뭐 태형건설도 있고 우선주도 있고 뭐 SBS도 있고 널뛰기를 주가가 그렇게 그동안 해왔었는데 급변동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워크아웃으로 조금 가닥이 잡히니까 태형건설 주가 어제도 빠졌지요. 이 워크아웃이 될 거라는 기대가 없었다가 생겼을 때는 뭐 TY홀딩스라든가 건설주 주가 같이 올랐습니다만 이후에는 주가 측면에서 아마 우려하는 심이 나올 가능성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워크아웃 할 때 어떤 조항들이 있나 보셔야 되는데 이 채권단에 태형건설 감자 동의를 했습니다. 감자라고 하면 투자자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들이 워크아웃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예정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투자자들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살펴야 되고 관련주 역시 단기 변동성 높아졌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여러분들 관심 많은 IPO 기업 공개 공모주 관련이고요. 금융 플랫폼인 토스 여러분들 다 아시죠? 토스뱅크도 있고. 네. 그거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비바리 퍼블리카. 비바리 이름을 퍼블리카. 이렇게 줬나요? 네. 토스 운영사. 이거 상장 기대감이 계속 있었습니다. 진척 상황 알려주시죠. 생각보다 이게 좋아가지고 뭐가 좋았냐면은 IPO 하기 전에 증권사들로부터 이제 입찰 가격 제한서 이런 거 받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떨어졌다가 한 9조 원대 되지 않을까 하다가 증권사에서 나온 얘기가 15조 원에서 20조 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제 이미 관련주 주가들도 조금 반응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토스의 운영사 비바리 퍼블리카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지금 급등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또 영끌에서 또 현금을 좀 준비하고 있어야 되나요? 어쨌든 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단 말이죠. 그 원인, 요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토스 이 비바리 퍼블리카의 계열사 토스뱅크, 토스증권들이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 지난해 3분기에 이 86억 원 단기 순이익 실현하면서 첫
흑자를 기록했고요. 현재 현금 흐름이나 이 은행업의 특성, 그러니까 한 번 은행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계속 이 회사 거 쓰니까 그런 특성 보면은 이 흑자 기조가 앞으로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크고 규모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플랫폼의 경쟁력 척도가 되는 게 뭐 앱 같은 거 이용할 때 MAU, 그러니까 월간 활성 이용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토스 앱이 MAU가 1,50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 토스 앱에서 이제 앱 안에 또 다른 앱으로 사용되는 토스뱅크 같은 경우, MAU요. 예, 월간 MAU. 활성 사용자 수. 제가 말이 조금 꼬였답니다. MAU 월간 학습자 수도 토스도 좋고 토스뱅크도 좋다. 그래서 온라인 증권사 1위 키움증권 위협할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쓴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업 가치에 긍정적 요인이 됐다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가 항상 좋은 얘기만 하지 않죠. 항상 명암이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독립적으로 보도해야 되니까. 예. 불안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불안 요인 중에 하나는 그 비용의 구조입니다. 이 회사가 이 전체 비바 리퍼블릭하는 아직까지 이 계열사는 흑자가 됐지만 지난해 9월까지는 흑자 전환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9월까지 토스가 내놨던 지급 수수료 봤더니 비금융업, 그러니까 뭐 송금이라든가 광고, 결제 이런 쪽에서만 7,359억 원을 냈어요. 이 영업수익, 은행권의 매출을 영업수익이라고 하는데 여기 70%가 비용인 겁니다. 1년 사이 영업수익은 늘고 있지만 적자 상태를 지금 비용을 좀 절감하는 구조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관심이 높아지는 토스. 요게 이제 우리 증시에서 거래할 수 있게 상장이 되고 나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만한 또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아직 지금 IPO가 언제 될 거라 정해진 건 아닙니다. 지금 IPO 직전의 절차에 따른 기대감이 크게 형성됐는데 그거에 따라서 수혜주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IPO 날짜가 언제라든가 이런 IPO 관련 이벤트들이 확정이 되게 되면 어제 오늘의 현상 재현될 가능성, 그거를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어제요, 이 토스뱅크 지분 9.9%, 10% 정도 보유한 이월드, 이랜드 관련 회사죠. 이 장중 제한 상한가를 쳤습니다. 상한가를 쳤고요. 그러니까 이 토스뱅크라든가 이 토스 관련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 IPO 관련 수혜주들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토스 자체 IPO 기대감도 살펴봐야겠지만, 그래서 다른 종목들 어떤 것들 있냐 찾아봤더니 한국전자인증이 토스뱅크 지분의 1.64% 보유하고 있고요. 또 한화투자증권도 토스뱅크 지분 9.28%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스는 한화가 아니라 하나금융지주랑 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분 관계도 있고 이런 것들도 투자 관련해서 눈여겨볼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